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아용품과 어린이 옷 등을 제작해서 SNS로 판매 사업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처음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시간이 5년이나 흘렀네요. 제 사업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3박 4일도 모자랄 겁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지 밤낮 없이 일하고 코피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쏟아냈더니 첫 해에는 연 순수익 4천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억, 그 다음 해에는 7억 5천, 그리고 작년에 10억을 찍더니 올해는 약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밑으로 직원은 15명 있어요. 연매출은 30억 정도인데 반해 자체 제작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마진을 많이 뗍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회사원, 공무원이고 남편 역시 광화문에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 제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죽을 힘을 다해 이 쇼핑몰을 성공시킨 건 제 악에 바친 의지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지만 그룹 동기였고 다른 계열사 직원이지만 건물이 같아 오며 가며 만나다가 눈이 맞아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죠. 어쨌든 같은 그룹이다 보니 연봉도 비슷했고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외동아들이란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의 아버지 역시 남편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저희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네요. 외동아들의 홀시어머니라는 조건은 순진했던 제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 계신 시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 다른 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결혼했던 점도 반성하고요. 시댁과 신혼집은 겨우 40분 거리여서 일주일에 2-3번은 만나 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 전화도 그만큼 하기를 시어머니는 요구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70년대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옆에서 넌지시 지켜보더니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 속옷이 왜 네 팬티보다 밑에 와 있니? 그 말에 제가 경악해서는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팬티 접어개는데 순서가 어딨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농담이라고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절대 농담 아니었습니다. 밥 같이 먹을 때도 제가 남편보다 고기 한 점 더 먹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시고요. 제가 더 먹는다 싶으면 아예 고기 반찬을 대놓고 남편 쪽에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유요? 어머님이 사주신 음식인데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다 이거죠. 제가 남편 잡아먹는 불려우도 아니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시키셨는지. 두나디 둔한 남편도 어머님이 은근슬쩍 제 앞에 여러 고기 반찬 밀어넣는 걸 보고는 눈치 없게 큰 소리로 엄마, 고기 좀 내 앞에 그만 줘. 나 배부르단 말이야. 와이프도 같이 먹어야지. 하면서 남편이 제 쪽으로 반찬을 밀어주시면 시어머님이 말은 못하고 빨개진 얼굴로 당황하시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제 목 뒤에 있는 택을 뒤집어 꺼내보더니 이건 얼마짜리냐, 백화점에서 샀냐 등등 제가 무언가를 사는 것에 엄청 예민하셨고 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새 옷이나 가방이라도 생기는 것 같으면 누구 돈으로 샀냐, 얼마냐, 왜 절약하지 않느냐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저요? 저는 원래 백화점 안 다니고요. 옷 사더라도 아울렛이나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 받아 싸게 사지 몇십만 원짜리 옷도 가방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돈 안 쓰는 편인데 어머님은 제가 신문지라도 꿰어 입고 다니길 바라시나 봐요. 그러면서도 남편 옷은 사주라며 남자가 옷이 후줄근하면 가정에 복이 안 들어온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남편만 사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전업이고 남편만 외벌이 하면 몰라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남편인데 옷 더 사주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둘이 비슷하게 버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제가 돈 100원이라도 더 쓰고 고기 한 점 더 먹는 것에 아까워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저 절대 결혼 안 했죠. 그런데 상견례 때도 고상하게 앉아 계시며 말 한마디 아끼시던 분이라 설마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런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행동에 늘 당당하셨어요.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배운 게 없을 거라는 식으로 모욕을 주시며 반대 한 번 안 하고 결혼 허락한 것에 감사해 하래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편하게 결혼 생활한다며 늘 고마워하란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 신혼 1년 정도에는 저도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었죠. 시댁 오라 하시면 군말 없이 갔고 안부 전화 안 하냐고 호통치시면 정말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죄송하다 하며 연신 기분 맞춰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리타분하신 것에 속상하면서도 그런 어르신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참았죠. 무엇보다 저희 친정 아빠가 웬만하면 시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라며 저번에 상견례 때 뵈니 말수도 적으신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느라 외로우신 것 같다고 제가 더 양보해서 잘 봐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친정 아빠에게 성질을 팍 냈었죠. 아빠,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 아니야? 아빠는 그럼 안 외롭고 안 서운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아빠는 여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지내잖니. 게다가 아들한테 의지도 꽤 많이 하셨댔고. 그런 분이면 더 외로움 타실 게다.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실 테니 너무 개의치 말고 잘 해드려라. 그런 저희 친정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친정에 날리진 않고 속으로 삭혀내거나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내며 애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원체 성격이 순한 편이기도 했고요. 그나마 남편이 확실한 제 편이었고 중간 역할을 꽤 잘 해왔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덧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해서 산부인과에서 입덧 약을 따로 조제해 받아먹을 정도로 물 한 모금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도 제가 그렇게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임신은 저만 한다니? 세상 유세는 혼자 다 부리고 앉아있어. 이러시더군요. 그때 그 말이 저는 너무 서운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딸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왜 임신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입덧이 심하니 남편도 덩달아 걱정했고 같이 고생하니 어머님은 그게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네 부인은 부인이고 너는 너야. 엄마 되기가 어디 쉽니? 다 여자가 알아서 감내하는 거야.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너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돼. 제 눈치 보여서 그래? 저녁에 소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이러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저에게 예, 제, 야 이런 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그 말에 남편이 또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한테 실망했다고 처음으로 대놓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본인에게 실망했다는 그 말에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또 몇 줄을 우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피말리시고 가뜩이나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회사도 다니느라 죽을 지경이었고 시어머니까지 제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니 우려하던 바가 벌어지고 저는 하열과 함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니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이틀 내내 잠만 잔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고 망치로 문을 부셔 들어왔었고 잠들어 있다가 깬 저를 부여안으며 울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꼭 지켜주겠다고. 본인이 너무 안일했다고 인정하더군요. 홀로 계신 어머니라 본인도 은연중에 조금 봐드렸던 것 같다며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 벌받아 마땅하다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며 남편을 달랬고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퇴사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 몸 관리 좀 더 한 후에 아이 가지려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 잃은 거 두 눈으로 보시고도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벌어야지. 우리 아들 혼자 벌게 해서야 되겠니? 이제 입덧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몸 회복했으면 다닐만 하지 않아? 정 힘들면 휴직을 내서 쉬던가. 퇴사가 뭐니?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돈 듯 화가 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여러모로 힘들어서 유산한 것까지 보셨으면 이제 그런 모진 말씀은 좀 넣어두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욕을 했다느니 늙으면 나가 죽으라느니 심한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치시더군요. 그거 보고 정말 시어머니에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지더군요. 물론 남편은 믿지 않았죠. 저희 친정아빠도 예전에는 웬만하면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라 하셨지만 제가 유산한 것까지 아시고는 저희 남편을 불러 호되게 혼내셨어요. 사위에게 실망했다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지 부인도 보호 못하면 내 딸 다시 데려온다 어쩐다 화를 엄청 내셨는데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쥐죽은 듯 계시더니 슬슬 저를 긁어대셨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이혼 통보하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며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짐 싸서 혼자 단기 오피스텔 구해서 나와 살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 사는 곳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저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마음 먹고 집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신경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상담도 병행했어요.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운동도 하기 시작했죠. 헬스 PT부터 한강 러닝, 테니스, 주말엔 올림픽 공원에서 배드민턴까지 일주일을 꽉 채워 운동을 시작하니 약 때문인지 상담 때문인진 몰라도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때 알게 된 치료쌤이 조금 더 바쁘게 살아보는 것 어떻냐고 제안을 하셨고 같이 듣던 남편이 제게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쇼핑몰 사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나마 관심 갖고 있던 쪽이 유아용품이었어요. 아이 잃고 나니 그쪽에만 관심이 생기더군요. 밤낮 없이 맘카페를 서치하며 정보를 습득하고 전 회사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아기용품들을 보며 연구했어요. 그리고 신상 문제사항 밝힐 순 없지만 아이 발달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구 겸 장치를 단독 개발해냈습니다. 특허 받는데도 한참 걸렸죠. 여러 사람 만나고 청해도 다니느라고 경기도 전역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게 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한다는 소리에 뒤로 넘어갈 듯 반대를 하시더군요. 무슨 놈의 사업이야 사업은. 회사나 곱게 다닐 것이지. 그거 때려치고 겨우 한다는 게 사업? 정 그렇게 마음이 허하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든지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든지 해. 몸이 편하니 마음에 병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말을 또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랑 같이 들이받으면 몇 주 우는 소리 하며 피말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잠자코 계시면서 속으로 앙금을 잔뜩 쌓아놓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애써 웃는 척, 반성하신 척,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노력하시는 듯 하다가 뭐 하나 꽂히면 속에 있던 불만과 저에 대한 앙금을 폭발하듯이 털어놓으시는 이상한 분이세요. 아무튼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사업하지 말라고 막 말리시더군요.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뭐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저에게 왜 악담을 퍼부으세요? 어머님,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도 이제 못 참는다고. 그동안은 남편 생각해서 저도 많이 참았지만 아이도 잃은 마당에 제가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도 대들면서 싸웠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돈 들어가는 운동만 그렇게 해대고 병원에 몇백씩 퍼다 바치더니 이제 회사도 관두고 본격적으로 우리 아들 거머리짓 하겠다 이거냐? 내 아들 돈 1원도 쓰지 말고 네가 알아서 사업을 하든지 붕어빵을 팔든지 해. 내가 지켜본다. 우리 아들 돈 절대로 쓰지 마라. 같이 버는 것도 아닌데 돈 관리는 각자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면역이 될 법도 한데 이번엔 세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고 큰맘 먹고 노력하는 중인데 정말 저희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건지. 근데 저도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고 며느리로 인정은커녕 제 아들 밥 뺏어 먹는 식충이 거머리 취급을 하니 진짜 제대로 성공해서 시어머니 콧대를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코 뜰 새 없이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업 번창시키는데 열중했습니다. 남편 돈 1원도 쓰지 말라는 시어머니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1원도 쓰지 않을게요. 어머님도 이 말씀 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가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퇴직금은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부부가 모아둔 공용 적금 깨서 그걸로 사업 시작하라고 하는 거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그렇게 알뜰살뜰 쪼개가며 시작한 사업이었고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리라는 제 오기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허 받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머리털 빠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관건은 홍보더라고요. 저는 전 직장에서도 마케팅 쪽에 있었기에 관련 강의 찾아 들어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제 사업에 적용시켰어요. 제가 센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파는 물건들이 점점 팔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업 첫 해에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공장도 여러 번 변경하게 되었고 작은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른 적도 있었으며 배송사고, 불량사고 등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이었던 첫 사업, 첫 해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니 저도 짬이 생겼고 그렇게 얻은 노하우로 사업을 더욱 번창시켜 나갔어요. 그때 뱃속에 보물이 또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허망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조금 무리해서 직원들을 고용했고 그게 시너지가 되었는지 저는 전보다 몸은 편해졌지만 수익은 더 나는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복덩이였는지 제 사업도 눈덩이 불어나듯 잘 되기 시작해서 어느새 직원도 계속 고용하게 되더군요. 제 전담 세무사는 아이 엄마가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 성공시킨 거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고 남편 역시도 그런 저에게 대단하다며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랴 사업하랴 너무 바쁘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한테 아이 한 번 안 맡기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님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고요. 아이 맡기는 죄인이라고.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라도 봐준답시면 더 기세등등해져서 저에게 못할 말 안 한 말 더 안 가리고 막 하실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 사업이 성공해 나가는 걸 지켜보셨고 그리 원하던 손주까지 보게 되셔서 기분이 좋으신지 저더러 손주 봐줄 테니 사업에 더 몰두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저랑 남편이 알아서 보겠다고 어머님 도움 안 받겠다고 하니 다른 말 못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사업 초창기에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비웃으면서 그러셨거든요. 애가 졌다고 저번처럼 회사 홀라당 관둔 것처럼 사업도 홀라당 접어버리면 그 꼴 참 우습겠구나. 그리고 애 낳고 나서 나한테 도움 요청할 생각일랑 말거라. 네 애는 네가 알아서 잘 키워. 나는 애 보는 할머니 되기 싫다. 분명히 이러시고는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쁜 집만 골라서 하니 어머님도 애가 다른지 먼저 봐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 애는 제가 알아서 키우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키울게요. 남들처럼 어린이집 보내면서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데려올 일 있으면 제가 가면 되고요. 사장 좋다는 게 뭐예요? 남편보다 휴가도 잘 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그때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남편 돈 1원도 쓰지 말라고 저더러 거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머님 절대 잊지 마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셔서는 웃자고 했던 말에 죽어라 덤빈다며 저더러 속이 좁네 어쩌네 그러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사업을 성공시켰고 마침내 연 10억의 순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 아이는 아주 많이 컸고요. 집도 이사 갔습니다. 40평짜리 신축 아파트로요. 제 차도 좋은 걸로 바꿨죠. 제가 거의 아이를 픽드랍해서 데리고 다니니까요. 옷도 맘껏 사입고 가방도 명품으로 두어 개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거 보시면서 굉장히 배알 꼴려 하셨고요. 예전 같으면 피 같은 울 아들 돈으로 샀네, 꽃뱀 같네, 어쩌네 하실 뿐인데 제가 남편보다 수십 배 벌기 시작하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요? 예전이랑 똑같이 드렸습니다. 어머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나 줄 돈이면 우리 아들 고기나 사 먹여라. 나는 용돈 많이 줄 필요 없다. 그걸로 우리 아들 옷이나 사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면 돼. 용돈은 10만 원 이상 주지 마라. 하셨던 분이고 보너스가 많이 나와 20만 원, 30만 원 넣어드리면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더러 전략을 모르는 무식한 며느리라며 화내셨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통일했었거든요. 그런 분이라 제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고 몇 억을 벌어도 시어머니께 딱 10만 원만 드렸습니다. 어머님, 더 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이 하도 저더러 전략도 모르는 무식한 애라면서 호되게 혼내실 뿐이라 더 드릴 수도 없네요. 하면 어머님은 쩝소리를 내며 언짢으신 티는 내도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심의 한 방을 위해 계획을 짜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어머님이 남편 돈 1원도 쓰지 말라는 말이 한이 되어서 저 정말로 제 돈으로만 사업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보란 듯이 남편 차도 안 바꿔주고 용돈도 안 주는 척 했습니다. 단돈 1원도요. 물론 남편과 상의하고 그렇게 짠 겁니다. 뒤로는 남편한테 옷도 사주고 용돈도 짭짤하게 주기도 했죠. 물론 남편은 필요 없다고 그거 다 아이 통장에 넣었고 차도 바꿔줄 필요 없다며 제 차만 바꾸라고 했던 소박하고 착한 남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쌓인 바가 많잖아요. 가슴에 한 맺힌 과거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1원도 안 쓰는 척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니 남편도 웃으며 그리 하라더군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며 제 뜻대로 하게 장단을 맞춰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참다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옷이 왜 맨날 똑같냐? 우리 아들도 옷 좀 좋은 거 사 입혀줘라. 그리고 아들 차는 왜 결혼때 바꾼 거 그대로 타고 다니는 거니? 며느리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넌 돈 잘 버는 부인 두고 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볼멘 소리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저희는 돈 각자 관리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거 사고 남편이 번 돈으로 남편 거 사죠. 그래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건 다 제가 번 돈으로 사요. 그래서 남편은 예전보다 더 여유로울걸요? 저 남편한테 1원도 따로 안 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을 각자 관리한다고? 나한테 짠순이 마냥 10만 원씩 뻗어주는 것도 모자라. 돈도 각자 관리하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짜게 군다고?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부부 사이에 돈 관리를 각자 하는 게 어딨어. 네 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이 네 돈이고 그런 거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들 돈 1원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 정말 1원도 안 쓰고 다 제 돈으로 사업 일궈서 이렇게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때는 돈 관리 각자 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니 이제와 왜 또 말씀이 바뀌세요? 아니, 그때는 어머님은 그렇게 얼굴이 허옇게 질리셔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잘해드려도 못해드려도 저는 항상 쓴소리만 들어왔어요. 어머님께 칭찬 한번, 고운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면 절약 못하는 해픈 며느리가 되고 용돈을 적게 드리면 짠순이 며느리가 되잖아요. 이제는 어머님 말씀대로 돈 관리 각자 하니 또 각자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도저히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이쯤 되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어차피 저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속에 쌓인 말을 다다다 해버리자 어머님이 놀라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서름이 다 해소되는 듯한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잘 버는 며느리라 예전처럼 만만하지도 않으신 거죠. 저도 예전처럼 순하게 굴지도 않고요. 그렇게 저만의 사이다를 날린 후에야 저는 남편 차를 바꿔주었습니다. 남편도 말로는 괜찮다, 예전 차 더 타도 된다, 어쩐다 하더니 막상 좋은 외제차로 바꿔주니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만의 복수를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랄 아닌 지랄을 한 뒤로는 어머님이 저에게 모진 말씀 전혀 안 하세요. 어머님도 스스로가 부끄러우셨겠죠.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셨던 건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며느리였나 봅니다. 사업은 더 불리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며 한 5년 정도만 더 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오프라인으로 점포를 하나 낼 생각이에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을 소중히 하세요. 저는 사실 우울증도 크게 앓고 사업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낸 터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